자, 현대차, SK, 롯데를 포함한 10대 그룹이 이 산업에 또 주목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수소산업. 그 수소산업 중에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더 급등이 좀 가능할 것 같은 종목군 탑5를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은 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9월 우리가 유망 섹터 중에 좀 탑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 수소 산업, 수소 섹터, 수소차 관련 주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빈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자TV가 여러분들의 너무나 많은 관심과 응원과 사랑 속에 제가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무려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0만 명은 사실 올해 목표였는데 너무나 조기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 좀 벙쪘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찌됐든 지나간 과거니까 과거를 다시 뭐 계속해서 상기시키기보다는 내년을 또 준비를 해야겠죠. 저는 원래 내년 목표가 100만이었어요. 100만. 그래서 이 100만 명을 목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가 되게끔 도와드린다라는 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계속해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을 알려드릴 것이느냐, 자, 현대차, SK를 포함한 10대 그룹이 이 수소위원회를 차리며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산업에 뛰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우리나라 중심으로만 수소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유럽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나가야 되는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산업은 여러분들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친환경, 특히 탄소 중립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의 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수소 산업, 수소 생태계인 만큼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 기업들 위주로 조금 설명하고요. 이제 나중에 수소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을 차차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만한 강의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보겠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제가 사실 저번 주에도 이 수소차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 바로 이 9월 주요 일정 정리를 통해서 수의 섹터군을 뽑았었던 탑3 섹터에서 그 첫 번째 섹터가 수소차였는데 그 부분을 다시금 조금 집약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번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순서는 항상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왜, why, 이유를 알고, 두 번째, how, 어떻게 그 투자 포인트를 잡고, 마지막 what,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강의 순서로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why, 왜 수소차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요렇게럼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요, 사실 기존에 아실진 모르겠지만 주식전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몇몇 분들이 그 제가 강의를 한 거를 막 개인적인 블로그에 정리해갖고 올려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야, 요즘 들어 더 많아지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놀랍니다. 놀라고 가능하다면 제가 그 블로그 올려주시는 분들 댓글 특공대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한번 댓글도 남겨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근데 출처만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냐, 이번 달에 이 수소차, 수소에 관련된 모멘텀 일정이 3개가 있다. 무려 3개. 첫 번째 9월 8일 날 어떤 일정이었느냐, 이 일정이었어요. 자, 10대 그룹 오너와 CEO가 총출동해가지고 수소 드림팀을 출범을 한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뭘 한다? 내달 8일, 즉 9월 8일 날 한국판 수소위원회 깃발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소 모빌리티 쇼 핵심 행사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각 그룹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라는 게 협의 측 설명이고 이 오너 경영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어느 산업, 어느 종목군에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좋게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인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밀어주는 산업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 수소차는 일단은 정부, 현 문정부가 그냥 계속 주구장창 밀어주는 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밀어주는 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해외에서도 이거를 밀어주는지가 중요한데 요 세 번째도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현대차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수소차 판매 점유율 1위예요. 1위. 굳건한 1위입니다. 1위인데 거의 이제 자 보시면 현대차가 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7일 날 수소 사회 비전 제시를 합니다.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서도 매년 테슬라 AI 데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산업군에 주목을 할 것이고 어떠한 기술을 지금 갖추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또 인력 채용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일정인데 현대차도 그런 움직임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수소사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 세계 중계가 될 정도로 지금 크게 연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 관련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수소 물결을 일으켜 수소 시대에 조속한 도래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다는 의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 차례 수소차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요. 자, 보통 제가 과거에 제약바이오 강의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때쯤은 게임주를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었는데 대형 IPO 즉 기존에 없던 기업이 상장되어 있지 않던 기업이 새롭게 상장을 함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 시장에서 큰 기대감을 받게 되는 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상장을 한다면 그 즈음에 관련된 섹터 산업군의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동반 기대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수소차 관련된 기업 중에 굉장히 모멘텀이 크고 좀 장기적으로도 좋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이번에 또 역대급 청약 흥행을 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요 일진아이솔루스 상장 이전뿐만 아니라 요 9월 8, 9월 7일 이전까지는 수소차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 현 시각 기준 8월 31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단기적으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단기적인 흐름. 9월 이제 상반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근데 저는요.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물론 단기적인 흐름도 좋겠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도 좋은 기업들을 뽑아내는 게 전 좋아요. 그런 기업에 아무래도 내가 비중을 좀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렸던 종목군들은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맥점을 잡아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빵빵빵빵 올라갔을 뿐이지 기본적인 관점은 장기적으로 좋을 만한 기업들을 알려드렸었던 거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 메타버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린뉴딜, 뭐 탄소 중립,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식품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군들을 알려드렸단 말이죠. 근데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기, 화랑기까지는 여러분들 수익을 키워나가시는 게 좋겠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오케이? 자, 제가 짤막하게 이 산업 투자에 대한 팁 강의를 해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산업 투자를 할 때 팁이 있어요. 팁. 일단은
산업의 성장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개화,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화랑, 그 다음에 퇴화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차트상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개화 단계 때는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움찔움찔해요. 움찔움찔하다가 본격적으로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한번 팡 칩니다. 팡 쳤다가 성장기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화랑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흐름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그 다음에 하랑기로 딱 올라가요. 하랑기로 올라간 다음에 화랑기 때는 좀 비교적 쉽게 이런 식으로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꺼져요. 여기에서 한번 이제 물량 털기 한번 보여주고 털러 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스탠스가 이렇다라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 이 개화기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 산업이 좋다라는 거를 파악만 한다면 충분히 성장기, 화랑기를 지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뭐 300%, 500%, 많게는 1000% 이상까지도 2000%, 3000%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게 이런 산업 투자예요. 산업 투자. 근데 대신에 이런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못해도 한 5년에서 10년은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몇백 프로, 몇천 프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적어도 여기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화랑기 때까지 가져가는 게 어려워도 요 구간까지는 좀 챙겨 먹으셔야 된다. 나중에 성장기에서 화랑기로 넘어가는 단계 때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매우 위험하거든요. 리스크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떤 단계냐, 여기에 속해 있는 산업군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 2차전지가 있어요. 전기차 2차전지. 그 산업이 이제 여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개화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화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뭐냐면 폴더블이에요, 폴더블. 폴더블이 지금 대표적으로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섹터예요. 그 다음에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sek터가 또 수소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 다음이 요 3가지 정도, 요 3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요 3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이제 막 개화기 단계인 산업들이 또 있죠. 그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막 개화기 단계인 산업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율주행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소 중립 이쪽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 2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좀 더 하자면은 우주항공 쪽이 있긴 한데 우주항공 쪽은 사실 아직 뭐 개화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웬만하면 뺄게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게 또 하나 있다. 뭐가 있느냐? OLED가 있다. OLED. OLED. 요것도 있어요. OLED. 그래서 요거 4가지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은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을 만한 섹터다.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싸게 사고 싶다면 자율주행 탄소 중립 쪽을 보는 게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폐배터리도 마찬가지. 맞아요. 폐배터리도 여기에 속하겠죠. 개화 단계의 폐배터리. 그 다음에 성장기에는 아무래도 뭐 충전소 같은 건 있겠죠.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는 뭐냐면, 자, 개화 성장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좋다. 여기에서는 이 단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필요한 단계예요. 근데 반대로 화랑기에서 퇴화기 요 구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웬만하면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요, 전기차 2차전지 섹터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좀 분할 매도 수익을 챙기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미 화랑기로 넘어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퇴화기로 갈지 모르긴 해요. 물론 제가 보는 관점은 전기차 2차전지도 물론 한 1, 2년 정도 더 갈 것 같긴 해요.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경쟁자가 많아져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가격 경쟁력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또 흐름이 뭐였었냐면 이제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물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감에 따라서 이 가격, 물가는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죠. 하나의 산업군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폴더블로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폴더블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폴더블 폰이 생겼어요. 삼성전자밖에 못 만든대요. 근데 삼성전자밖에 못 만드는데 중요한 게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를 못해요. 많이 만들지를 못해. 그래서 얘가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공급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차 처음에는 비싸게 팔죠. 왜? 나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밖에 못 만들 때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가격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다. 왜? 독점 공급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나 아니면 너 못 만들 텐데 야 삼성전자야 너 폴더블 폰 팔고 싶어? 오케이 알겠어. 내가 힌지 만들어줄게. 내가 커버 윈도우 만들어줄게. 내가 강화 필름 만들어줄게. 근데 중요한 거 너 나 아니면 나 없으면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 필름 하나를 팔더라도 원래 원가가 100원인데 너한테 500원에 팔 거야. 너 나 아니면 못 만들잖아. 너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이 부품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완제품 역시도 가격을 높게 정해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해요. 오케이? 자, 뛰어들면서 어때요? 야, 삼성전자야. 내가 드디어 이 힌지를 개발해냈어. 그러니까 너 지금 A라는 기업한테 기존에 계속 500원에 사갔었잖아. 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300원에 팔게. 그러면 또 A라는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야, 얘가 300원에 판다 그랬어? 오케이, 난 250원 하면서 서로 가격 경쟁력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때요? 완제품을 좀 더 싸게 팔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꺾여요. 이런 식으로 꺾인다. 그러면 이 산업 역시 마찬가지. 산업이 점점 성장 화랑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요. 여기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도 경쟁자들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면서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1조 원씩 남겨 먹었던 기업이라면 5천억, 3천억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만큼 수요도 처음에는 수요가 많았었다가 점점 그것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수요도 줄어들고 근데 공급은 늘어나.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미 화랑기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은요. 이미 지금 가격 경쟁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슬슬 매도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케이? 왜냐면 여기에는 아직 선도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널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수 있는 만한 공간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수소차 지금 단계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관점까지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후로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을 봤다. 장기적인 흐름도 봤다. 자, 중기적인 흐름은 리포트를 보여드려야 돼요. 자, 리포트 보시면 자, 올해 2월에서 발표 연기됐던 수소 경제 로드맵 2.0 버전이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책 모멘텀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었죠. 자, 뭐였었냐면 1차 보시면 1차 수소경제위원회 요때 흐름을 통해 요 수소경제 파란색 그래프를 보세요. 수소경제 테마 지수 즉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쫙 올랐어요. 그 다음에 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까지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3차 수소경제위원회도 역시 주가가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자, 1차랑 요때랑 다른 게 뭐였었느냐. 바로 세부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다소 포괄적이었던 정책 방향성이 이제는 구체화될 것이다. 그래서 4분기 중에 발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주황색 그래프가 2차전지 지수인데 2차전지 지수랑 원래 수소 지수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최근 흐름으로는 2차전지는 올라가는데 수소는 아직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얘도 충분히 하반기 수소경제 로드맵 2.0 버전이 4분기 중에 발표되는 흐름에 따라서 기대감 선반영 관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국 수소차 보급 현황 비교인데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많죠.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수소 충전소 구축 목표와 실제 간 괴리인데 목표와 연말 봤을 때 상반기 대비 연말의 목표가 훨씬 많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수소 충전소를 점점 많이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 해외 투자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결국에는요 하나의 산업이 진짜 본격적인 성장기 화랑기로 가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하냐면 경제 1, 2, 2위 국가가 뛰어드냐 마느냐가 중요해요. 미국과 중국이 뛰어드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한다? 보세요. 일단 미국 대규모 수소산업 허브 건설 계획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대규모 투자로 전역에 4개 이상의 수소산업 허브 조성 계획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탄소 포집 예산 역시도 수소에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 수소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을 예상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 보시면 중국 쪽을 볼게요. 자, 중국 쪽을 바라봤을 때 중국의 선택으로 과거의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 전기차가 대표적인 기업 여러분들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LG화학 있겠죠. 자, 2000년 대표적인 기업 LG화학이 과거에 개화기 단계일 때가 있었어요. 2000년 중후반 때. 이때가 개화기였거든요. 자, 개화기 때 어때요? 주가가 물론 요 안으로 진짜 파고들면은 단기적으로 막 50%, 100% 이렇게 움직였었던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5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50% 올라갔다 떨어지고 100%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궤도에 딱 들어서니까 거래량 붙어주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접어드니까 갑자기 단숨에 얼마나 올라가요? 700%가 올라가. 700%. 이게 바로 성장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장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화랑기로 넘어가니까 단숨에 또 100%, 200%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업에 투자하실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개화기 단계에서 떨어지면 뭐하고 라는 전략도 좋지만 본격적인 성장기 궤도로 접어드는 이런 흐름에서 딱 잡고 단기간 단숨에 한 2, 3년, 1, 2년 투자해가지고 몇백 프로 먹고 빠져나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흐름이 최근에 수소차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 전기차가 이때 당시에 본격적인 성장기로 올라갔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었냐? 중국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수소차도 중국 정부와 이에 따르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으로 글로벌 시장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소차는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왜? 기술 경쟁력과 생산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핵심인 연료전지 스택의 국산화를 이미 달성을 했고 주요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단계, 개화기의 성장기로 접어들 수 있을 만한 단계, 그 다음에 수소법에 기반해 충전 인프라와 수소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도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 수소차를 하는 이유 자체가 친환경적인 모멘텀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보다 전 세계에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선두로 나아가는 게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이 과연 이 수소차에 주목을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고 특히나 유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완성차 업체 점유율을 대부분 기존의 유럽에서 많이 갖고 있었다 보니까 이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차로 과연 뛰어드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또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자, 유럽이 최근에 어떤 부분으로 또 모멘텀을 보여줬어요. Fit for 55. 뭐예요 이게? Fit for 55. 자,
제가 최근에 그 탄소 중립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유럽 연합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도 기준 대비 55%로 감축한다는 방안이죠. 근데 이 기준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자동차 부분 정책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신차 기준 탄소 배출을 기존 37.5%에서 55%까지 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을 3천만 대 달성하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아예 판매 못해라고 한 거예요. 아예 판매 못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이 누적 판매량 달성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전기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산업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데, 자, 별표 3개 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따로 메모를 또 해두세요.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일단은 가장 큰 단점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산업이 크기 위한 요소 중에 가장 큰 단점이 해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야 돼요.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 폴더블로 예시를 들자면 폴더블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기술력은 좋겠지만 가격 경쟁력, 이게 예를 들어 기존의 스마트폰이 100만 원대였는데 이게 막 300만 원대야. 그러면 아무리 좋다 한들 비싸서 못 사요. 최소한 200만 원대 아래로는 좀 떨어져야 된다. 그런 흐름이 최근에 나와줬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많이 팔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맞아요. 경제 선진국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 및 투자가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자, 요 세 가지는 진짜 여러분들 필수 조건으로 보셔야 돼요. 필수 조건으로. 필수 조건. 자, 오케이? 그러니까 폴더블로 예시를 들면 가장 큰 단점이 뭐였었느냐? 첫 번째, 폴더블에 이거를 스마트폰을 왜 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접으면 스마트폰인데 피면 태블릿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이동하기에 편하게끔 스마트폰 쓰다가 너네 뭐 기존에 태블릿 많이 썼잖아. 뭐 메모하거나 뭐 너네 뭐 사업하거나 미팅할 때 태블릿 많이 쓰잖아.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해. 해서 만든 게 이게 폴더블 폰이었는데 이게 단점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태블릿의 가장 큰 장점이 노트 필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였는데 이 펜 탑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펜 탑재가 됐죠. 그 다음에 무게도 어느 정도 좀 낮췄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즉 가격 경쟁력에서 아직 붙기가 어려웠다. 근데 이번에 가격을 굉장히 많이 다운시킬 수가 있었다. 여기에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확 키워버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제 선진국 시장 진입. 즉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애플도 요 흐름을 딱 보고 나니까 야씨 더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우리 바로 폴더블폰 만들어 해가지고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빠르면 내년, 느리면 한 내후년에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소차 특히 우리는 수소차를 보겠습니다. 수소차. 자, 수소차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수소차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단점 해결인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수소차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전기차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전기차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비싸요. 비싸다. 그 다음에 비싸다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충전소가 부족해요.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끌고 다니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으니까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어요. 오케이? 자, 요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커요. 가장 큽니다. 근데
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가격 경쟁력. 사실 이 부분은 아직 해결하기 어려워요. 가격 경쟁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요, 뭘 필요한, 일단 생산,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춰야 돼. 그 다음에 수소는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운반한 다음에 충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단계로 이제 총 5가지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건 나중에 또 강의를 할게요. 결국엔 생산 단가도 낮춰야 되고, 저장 이동 단가도 낮춰야 돼요. 근데 생산 단가 낮추는 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사실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그 대량 공급 이제 체계가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문제. 근데 이제 경제 선진국 시장 진입은 아까도 우리가 봤다시피 중국, 미국,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 경쟁력, 요거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가장 크게 요 2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인프라,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축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소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소차랑 충전소 인프라는 같이 딱 짝꿍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수소차를 투자하고 싶으면 충전소도 같이 보셔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유럽이 일단은 정책 중에 주요 고속도로에 매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 의무화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 공식화한 게 이번 Fit for 55 때 처음이었다. 처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봤을 때도 아까 보시면 미국 쪽에서 투자를 했을 때, 자, 충전소 쪽도 많이 이 자본금이 투자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강화된 자동차용 탄소 배출 감축안이 기존안보다 변경안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자, 국가별 수소차 판매 예상치인데요. 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예요. 자, 작년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올해부터 막 2배, 막 2배씩 일단은 내후년까지 늘어날 전망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중심은 지금 유럽과 중국과 북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내년까지는 그 중심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국내 수소 기업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투자 포인트를 우리는 체크를 해봅시다. 투자 포인트. 이것도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죠. 총 3개를 보셔라. 총 3개. 뭘 보라 그랬냐면, 수소 연료 전시 시스템과 수소 탱크와 수소 충전소를 보셔라. 수소 충전소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수소차가 성장기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얘네들은 왜 보셔야 되냐면, 얘네들은요, 자, 투자 포인트는 요겁니다.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투자 투자 포인트, 기업 투자 포인트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은 이 산업 관련 매출이 나는 기업을 봐야 돼요. 개화기 때는요, 누가 좋은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왔었죠? 그냥 뭐 메타버스 관련주의기만 하면, 뭐만 하면 그냥 뭐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걸로 엮여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그냥 빵빵빵빵 튀어오르죠. 근데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땐 이게 안 통해요. 안 먹힙니다. CR도 안 먹혀요. 뭘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해당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그 매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매출이 나면서 플러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연히 경쟁자가 많으면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야 돼요.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기술력이 앞서 나갈 때 그 기술력이 어떤 기술력이면 좋으냐면,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어야 좋아요. 신규 진입 장벽, 즉 다른 애들이 못 만들어내야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일단은 공급사가 굉장히 많아야 좋다. 탄탄해야 좋다. 왜?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 갖고 있고 아무리 그 기술력이 좋다 한들 판매할 수 있을 만한 판매처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 꽝. 그죠? 그러니까 공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수소차로 예시를 들자면 현대차에 공급을 하는 게 좋겠죠. 왜? 전 세계 수소차 판매 점유율 1위니까 국내에 거의 유일하게 만든 업체입니까? 그래서 현대차에게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접목을 시키고, 여기에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더하자면은 요거까지는 추가하셔라. 5번째. 적자 기업 빼셔라. 부채 비율 많은 기업 빼셔라. 왜? 상패 위험성 있다. 일단 여러분들 투자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 5개는 꼭 체크를 하세요. 이거 5개를 봤을 때, 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야 될 때 여러분들이 수소차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수소차는요, 어떠한 순서대로 나오게 되냐면, 일단 아셔야 될 게 수소 탱크가 있어야 돼요. 수소 탱크. 탱크에서 연료전지 스택으로 넘어갑니다. 이 스택으로 넘어가서 스택에서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이 생산된 전기로 운동에너지 모터를 돌려서 나아가게끔 하는 게 수소차예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 수소차 별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수소차도 전기로 가는 건 맞아요. 전기로 가는 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전기차는요, 이미 화석 연료 에너지 등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기를 그대로 충전해 가지고 가는 거지만, 수소차는 뭐가 다르냐면 수소 탱크에다가 수소를 충전을 해요. 수소를 충전을 하고, 이 수소를 내가 간직한 채로 수소를 연료전지 스택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연료전지 스택에서 분해를 시켜 가지고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와 그 다음에 물 요걸로 쫙 분해를 시켜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전기로 구동시키는 게 수소차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서 나오게 되는 흐름인데, 이게 과거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알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수소와 산소로 나뉠 수가 있어요. 물을 가지고 전기 찌릿 얘에다 가해요. 그러면은 수소 플러스 극과 이 마이너스 극으로 쫙 나뉘면서 수소와 산소를 쫙 분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대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있고, 수소는 수소 탱크에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쫙 빨아와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전기 찌릿 딱 넣어줘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소와 산소가 딱 결합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게 물과 전기가 나와요. 물과 전기가 나와. 그러니까 요 물은요, 그대로 공기 중으로 쫙 살포할 수 있어요. 살포하는데 또 장점이 뭐냐? 미세먼지를 얘 때문에 줄일 수가 있어. 와우, 친환경, 완전 친환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이 찌릿찌릿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이제 모터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소 연료전지 스택. 요게 수소차 생산 비용의 무려 40%를 차지합니다. 40%를 차지해. 와우, 40%. 얘가 얼마나 차지한다고요? 40%요, 40%. 얘가 제일 중요해. 예, 제일 비싸요. 그만큼 또 기술력도 어렵고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이 수소차에 도입되고 있는 연료전지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는 게 있는데, 이 기술이 수소 이온만 선택적으로 고분자 전해질로 구성된 멤브레인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술이에요. 아이고, 어려워.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편집해가지고 여기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참고를 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수소가 멤브레인이라는 거를 통과하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멤브레인이 중요한 거죠. 멤브레인. 결국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물질이기 때문에,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멤브레인. 자, 여기서는 멤브레인. 얘가요, 멤브레인 중에서 또 보시게 되면은 막 전극 접합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MEA라고도 하는데, 얘가 스택 원가의 거의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결국에 핵심 부품이라는 거예요. 핵심 부품.
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스켓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켓 말고 가스 확산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GDL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요. 분리판으로부터 공급되는 가스를 가지고 촉매로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주요 소재가 바로 탄소 섬유예요. 탄소 섬유.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 섬유고 이거는 스택 원가의 20% 가까이 차지합니다. 자,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요. 아직 국내 기술이 미흡해요. 아직 요거를 확실하게 하는 기업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낸 국내 업체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기다리고 있다가 뉴스에 드디어 요거 만들어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리판이 있는데 분리판은 연료전지에 공급된 산소, 수소를 기체 이송관을 통해 기체 확산층에 공급하고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딱 시켜가지고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소와 산소를 딱 이동시키면은 여기에서 전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데 요 물을 가지고 외부로 배출시키는 장치가 바로 분리판이다. 요거는 스택 원가의 1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가스켓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스켓은요. 전해질 막과 분리판 사이에서 기체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밀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는 스택 원가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중요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비싼 것들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서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함된 기업이 누가 있을까요? 막 전극적 합체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업 누가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들. 막 전극적 합체 이 멤브레인 쪽 기업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정답 상하 프론테크. 좋아요. 또 코오롱 인더. 여러분들 코오롱 인더. 네. 또 현대 모비스. 그죠? 네, 좋아요. 딱 요거 3개예요. 요거 3개. 그러니까 요거 3개가 일단 지금 수소차를 봤을 때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전체 수소차의 매출 비중의 40%인데 그 중에서도 스택 원가 비중의 40%인 이 멤브레인 막 적극 전압제를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3개가 있다. 얘가 찐대장이다. 3개가 찐대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자, 가스 확산층.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검은 별 내가 한 2개 줄게, 2개. 그 다음에 가스 확산층. 얘는 아직 없다라 그랬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뉴스 잘 보세요. 네, 분리판은 누가 있느냐? 분리판은요. 세종공업이 있다. 왜? 세종공업의 자회사 세종 EV가 현대모비스로부터 넥소용 분리판을 수주받아갖고 공급 중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켓은요. 가스켓은 동아화성이에요. 동아화성. 예. 이 배터리 가스켓의 강자 동아화성 연료전지용 가스켓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탑5로 뭘 알려드렸던 거예요. 동아화성, 세종공업, 이 코오롱인더 현대모비스. 왜? 상하프론테크는 이미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갔다가 야 수소차 관련주 뭐 있어? 자, 쫙 훑어봐. 차트 뭐가 좋은데? 이거 찍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 찍어도 내가 10% 먹냐, 100% 먹냐, 1000% 먹냐 여기에서 달려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단은 얘네 둘은 비교적 경쟁자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단가는 조금 낮아도 그런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 탱크로 와야 됩니다. 수소 탱크. 자, 수소 탱크예요. 수소 탱크. 수소 저장 탱크. 얘는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 수소를 저장하는 거. 얘는 수소차 생산 비용의 20%를 차지합니다. 비용 20%.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수소 탱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수소 저장 탱크. 얘는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수소 공급 시스템에서 핵심은 이 수소 저장 탱크인데 얘는 고압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고압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
요 고압을 견딜 수 있는데 수소 저장 탱크가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누구를 쓰느냐? 탄소 섬유를 씁니다. 탄소 섬유. 오케이? 그래서 자, 소재는 탄소 섬유를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탄소 섬유가 중요한 게 아까도 탄소 섬유 어디 들어갔었어요? 탄소 섬유 가스 확산층에도 들어갔었어요. 탄소 섬유가 많이 들어가네. 수소차에. 자, 탄소 섬유 많이 들어가. 이거 누가 만드는데요? 탄소 섬유를 일단 왜 쓰냐면은 이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강도뿐만 아니라 탄성을 고루 갖춰둬야 되는데 탄소 섬유가 강도와 탄성이 기존의 철 대비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수소와 거의 찰떡궁합이죠. 근데 이 비싸요. 탄소 섬유 가격이 철의 7.5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게 이제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가 전 세계 1위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걸 또 만드는 게 효성 첨단 소재다.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왜? 수소랑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를 제가 과거에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회원님들한테 주력주로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아직까지 들고 있다.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네, 이때 15만 원 아래서 잡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이거. 중간에 한 분할 매도 좀 하고 지금 300% 이상 수익 중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팔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분할 매도 하고 적정 주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 기업이고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찐 대장을 찾아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소 저장 탱크를 그러면 누가 만들 수가 있겠느냐? 탄소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 용기를 만드는 회사로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가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일진 하이솔루스. 오케이? 자, 넥소에다가 수소 연료 탱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독점 공급이에요. 독점 공급. 그러니까 더 좋죠. 오호.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청약하신 분들 저는 계속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리고 이제 해당 주가가 많이 좀 빠지고 바닥을 잡는다 싶으면 또 잡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수소 저장 탱크 있고 자, 요 수소 탱크 쪽으로 수소 탱크뿐만 아니라 이제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요. 수소 탱크가 아니라 공급 시스템으로 볼게요. 공급 시스템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수소 저장 탱크고 그러니까 공급 시스템이 비용이 20%인 거예요. 자, 저장 탱크고 그 다음이 알아야 될 게 요 밑으로 해가지고는 누가 있냐면 고압, 저압,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고압의 수소를 스택에 공급하기 적합한 압력으로 조절하는 부품인데 요거는 누가 만드냐면요. 요거는 모토닉이라는 게 만들어요. 모토닉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솔레노이드 밸브 요거 만드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유니크라는 애인데요. 유니크. 자,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뭐냐면 자동 변속기 유압을 제어하는 연료 차단 밸브의 한 종류예요. 이거 유니크가 만든다. 그 다음에 공기 블로워. 공기 블로워는 공기를 스택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얘는 유로스가 만들어요. 국산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거래 정지예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클리너가 있는데 에어 클리너는 얘는 이제 먼지가 유입되면은 화학 반응이 발생해가지고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 전지가 그 공기의 청정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지고 공기 흡입구에다가 화학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걸 합니다. 에어 클리너. 이거는 대표적인 기업은 따로 지금 뭐 나오는 게 없고요. 가습기도 있는데 가습기는 건조한 공기를 가습하면서 막 표면에서 초미세먼지를 제거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에어 클리너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가습기는 바로 또 코오롱 인더가 만듭니다. 코오롱 인더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산 설비를 만들고 있어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코오롱 인더도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코오롱 인더를 기존에 저랑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효성첨단 소재 후속 주력주로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도 아직 들고 있는데 반매도 하고 들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4만원 이하로 사가지고 지금 100% 이상 수익 중인데 여전히 모멘텀이 많으니까 저는 역사적인 신고가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럼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탑5 종목이 일단은 딱 보니까 뭐뭐 나와요. 첫 번째 상하프론테크, 코오롱인더, 현대모비스. 근데 상하프론테크 너무 비싸다. 왜?
사하프론테크는요, 보시면 기업 분석으로 들어왔을 때 PER, 12개월 기준 PER이 60배예요, 60배. PER도 7배입니다. 자, 차트도 역사적인 신고가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신규로 잡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존에 잡았더라면 들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탑5, 마지막 수소차 이 탑5 종목을 봤을 때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코오롱 인더. 근데 코오롱 인더도 지금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닌데 좋은 게 뭐냐면 자, 지금 12개월 기준 PER이 10배예요, 10배. 10배.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아. 근데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좋은 거죠. PBR도 1배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현재로서는 적정 주가인데 미래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도 발전 가치가 높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떨어지면 PR이 싸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이 수소차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현대차랑 또 가장 밀접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현대모비스 얘는 수소차도 되고 자율주행도 된다. 12개월 중 PER 8배, PBR 1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싸요. 진짜 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커서 빨리 안 갈 뿐이지 묵직하게 결국에 타이밍 오면은 빵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아가기에 좋은 기업이죠. 적금식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을까요? 아까 분리판 쪽으로 세종공업, 가스켓 쪽으로 동아화성. 오케이. 자, 세종공업, 동아화성. 그 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요렇게 5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탑5. 세종공업도 보자면 세종공업이 PBR이 아직 1배가 안 돼요. PBR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만큼도 시총평가가 안 나오고 있다. 자본이 얼만데요? 자본이 3,800억이에요. 근데 시총이 3,200억이에요. 너무 싼 거죠. 왜 쌌느냐? 작년에 적자였으니까. 그러면 올해도 적자였느냐? 올해 실적 볼까요? 분기별 실적. 자,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2분기에 실적 완전 서프라이즈 떴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작년까지는 개발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됐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공업 입장에서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진입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강조를 했던 게 얘를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로 몇 차례나 설명을 했었죠. 자,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사 모으면 좋다. 박스권에서. 박스권 뚫은 이후로부터 못 산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웬만하면 사고 8,000원, 9,000원. 지금도 사실 비싼 건 아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요 8,000원, 9,000원일 때 사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이미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화성. 동아화성 보시면 자, 얘도 PBR 2배. 근데 자, 실적 보세요. 실적이 계속 탄탄해요. 얘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고 부채도 많지 않아요. 근데 자, 분기별 실적 들어올게요.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요거 영업이익 합치면 1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자, 연간 봤을 때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반기에 실적이 더 나올 기대감이 높으니까 이런 애들은 공략해볼 만한 거죠. 왜? 지금 시총이 2,500억이니까 2,500억. 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은 한 타이밍이 있겠다. 근데 크게는 아니고 한 타이밍이 있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차트상 봤을 때 요 박스권, 그죠? 12,000원에서 16,000원 요 박스권 안에서 특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사면 좋다. 12,000원 부근에서. 지금은 이미 박스권 상단 올랐기 때문에 슬슬 분할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일진하이솔루스는 이제 청약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그거 하나 안 했다. 수소충전소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별표, 검은별, 효성중공업. 얘가 왜 별표 검은별이냐? 얘는요 수소충전소 관련 점유율 1위예요. 1위. 네, 1위입니다. 1위.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수소충전소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깔려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소 하나 까는데 1억 들거든요. 수소차 충전소 하나 까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30억 들어요. 30억.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못 깔아요. 깔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부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 지원이 30억 중에 절반 가까이는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깔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많이 깔더라도 하나 까는데 15억에서 20억 드는데 이게 많이 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관련 기업은 대기업의 자본금을 그대로, 대그룹의 자본금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 있어요. 뭐 EM코리아라든지. 근데 EM코리아가 보시면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얘 자본이 얼마냐면 800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JN케이터 얘도 마찬가지. 얘 물론 이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본이 1000억밖에 없어요. 깔아봤자 얼마나 많이 깔 수 있겠습니까? 근데 효성중공업 어때요? 효성중공업은 자본이 거의 1조에 1조. 1조이고 효성이라는 대그룹이 지금 수소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점유율이 1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더 밀어주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수소 충전소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효성중공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2개월 기준 PER 10배도 안 되고 PBR도 1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올라갈 때 사지만 마셔라. 얘도 박스권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다. 웬만하면은 6만원, 7만원 부근에서 사는 게 좋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사지 마셔라. 사도 좋긴 하지만 비중을 바로 담지는 마셔라.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눌리는 구간 활용해서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진아이솔루스를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주익이 못 잡을 거기 때문에 효성중공업까지 해가지고 오늘 탑5를 이렇게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깔끔했죠? 그죠? 그래서 수소차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과거 기준 데이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지금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매출이 나와야 돼요. 매출이 나와야 되고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 좋겠죠. 그 다음에 기술력이 높아야 되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많지 않는 게 좋아요. 독점 공급하는 애들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비싸면 잡지 말고 싼 구간대로 내려오면 사라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수소산업은 이제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차는요. 오케이? 그래서 한 1, 2년, 길게는 한 3년, 5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료 던질 스택이 가장 중요했고 여기에서 대장은 현대모비스가 대장이고 부대장은 코오롱 인더,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도 거의 대장급이지만 너무 비싸다. 그 밑으로는 이제 동아화성이 있었다. 세종공업도 있었다. 그 다음에 비나텍이라는 기업도 있긴 해요. 비나텍이라는 기업이 얘도 보시면 그러니까 얘도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패스했거든요. 비나텍은요 슈퍼 캐패시터 수소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부품인 촉매 MEA 일살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으로 부각이 될 수는 있어요. 부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얘도 역사적인 고점 6만원 뚫으면 한번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비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료 공급 시스템 쪽으로는 누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일단 효성 첨단 소재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 얘도 너무 비싸다 이제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일진하이 솔루스, 그 다음에 모토닉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라. 모토닉도 한번 볼까요? 모토닉이 지금 보시면 PBR이 1배가 안 되네요. 얘도 쌉니다. 싼데 이익 성장률이 좋네요. 부채도 엄청 없네. 야, 얘 나쁘지 않은데요? 좋네. 얘도 괜찮네. 얘도 이익 대비 싸네요. 이익 대비 싸다. 차트도 나쁘지 않네. 차트도 지금 추세 뚫었네요. 추세 뚫었기 때문에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토닉은 어떤 기업이냐면 현대차의 핵심 부품 3종인 고압 레귤레이터, 리센터클, 매니폴드 요거를 독점 공급 중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 3개를 독점 공급 중이에요. 독점 공급 중. 그래서 수소 충전 관련 부품이고 수소차 핵심 부품이니까 모토닉도 한번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다. 모토닉까지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다. 요 정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다가 몇 가지 이제 소개 안 해드렸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요 뉴스만 체크하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이요 수소 에너지 산업 고삐를 쥐면서 무려 얼마? 181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도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얼마? 6.4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 수소 택시로 2025년까지 10만 대로 늘리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475대 하반기에 추가 보급한다라고 하죠. 또한 자,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한대요. 그래서 핵심 부품도 국산화한다라고 하니까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접어든 수소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2배 늘었는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늘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들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도요타도 뛰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수소 트럭 삼국지가 나왔다. 도요타, 현대차, 다임러의 도전장을 던졌다라고 하죠. 자, 현대차가 상반기에 수소차 4,700대를 판매를 하면서 도요타제 치고 판매량 세계 1위를 탈환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현대차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시고, 자, 또한 수소전기차 부활 노린 일본 혼다, 이거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원래 수소차 같은 경우에서는 3파전이었어. 3파전. 현대차, 혼다, 도요타였는데 혼다가 하다가 야, 이거 수소차 돈 안 되는 것 같아 해가지고 접었거든요. 근데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다시 뛰어들었어. 그러면서 야, 이거 이대로는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던졌어. 그러니까 현대차의 부품사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제는 혼다에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생긴다. 여기에도 공급을 한다면 실적은 먹고 더블러 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국이 본격적인 투자합니다. 수소전기차 첫 시범 지역으로 상하이를 지정을 해서 수소차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가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 가격 경쟁력적인 측면을 누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느냐? 정부가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미국이 그래서 뭘 해요? 파격 할인과 역대급 세제 감면을 수소차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개를 지금 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 수소 원가가 낮아져야지 수소차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소차 원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세계 최초로 신공법 수소로 2조 원대 일감을 확보했다. 수소값 확 낮춘다라는 거예요. 윈테크 에너지, GS 칼텍스에 15년 납품 계약을 하면서 수소 등 2조 매출 예상을 하는데, 자, 뭐예요? 신수소 공법으로 지금 수소 단가를 확 낮추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점차 낮춰질수록 수소차 가격도 낮춰지고 그만큼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높아지면서 수소차도 더 많이 뿌려질 수가 있겠다. 수소차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결국에는 친환경차로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는요 100% 친환경이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기를 갖다가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만들어 놓은 전기가 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화석 연료가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차가 아니에요. 사실상 아니에요. 근데 수소차는 달라요. 수소차는요, 자, 수소를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물과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 물은 또 미세먼지 절감 효과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찐 환경차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이 탄소 중립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서는 수소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다, 가격. 그래서 이 가격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기차 문제가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화석연료의 원자재가 되는 이 히토류들도 중국에 많이 있는데 이게 소비자원이라는 거예요. 한정자원이라는 겁니다. 점차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자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어때요? 우주에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지구 표면만 봐도 수소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고갈될 위험이 그렇게 없다,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방향은 결국에는 수소차로 가야 되는 방향이 맞긴 해요.
그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적인 측면을 느긋하게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전기차보다도 더 큰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이 중요한데 이 문정부는 계속해서 수소차 산업을 밀어줬던 정부였지만 차기 후보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기 대선에 누가 정권을 접어들고 이 정권이 수소차를 계속해서 밀어줄지 말지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수소 산업 그 내에서도 수소차를 탑5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Y하와 순서대로 알려드렸고 앞으로 이 수소 산업, 수소차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차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 달아드리고 있어요. 뿅뿅뿅뿅. 그리고 이제 구독자 10만 명 달성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 카톡방 오픈 이벤트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9월 5일 일요일까지만 참여 기회를 받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네, 영상 하단 내려보시면 댓글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참여하기로 가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만 간단하게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하는 무료 카톡방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얻어가신다. 근데 대신에 지금 참여자분이 벌써 하루 만에 3,50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초대장을 발송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참여가 안타깝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분들은 또 다 함께 노려보셔라. 그런데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여는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부자, 행부되는 길을 저 역시 계속해서 조력자로서, 파트너로서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거북이처럼 방향 잘 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군들, 산업군들 앞으로도 많이 뽑아들여서 강의하는 저 쪽집기 강사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